봄 40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본질이란 건 영성이고 정신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나한테는 물질이 몸뚱이지, 육체지. 그 영체와 육체가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영체만 있고 이건 가짜다, 이건 뭐 똥막대기다,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요. 물이라는 것이 그게 빛을 만드는 그 한 요소인데, 그 물을 갖다가 그렇게 마구잡이 대해서는 안 되지. 네.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해 인식하잖아. 푸르다, 뭐 나무다, 풀이다, 뭐 잘못 인식하잖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하고 관계 있어. 언어. 생각이 있어야 언어화 되거든. 그러니까 감각이란 건 그냥 보면 저거 산이고 들이고 사람이고 뭐고 자동차고 다 알아. 보자마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 알긴 아는데 그건 말이 없지. 그 무심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은 이제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려고 그러면은 감각과 생각이 서로 협조가 돼야 돼. 합일이 돼야 돼. 네.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해 인식하고,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저거 아름답다, 뻐라, 뭐 느끼고 말이야. 생각은 대상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이라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파장적인 반응입니다. 산을 보고 산이 멋지다, 물이 아름답다, 저 색깔 봐라, 이럴 때는 말이지 생각이 위주로 이제 파악하는 거고, 또 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 저 금강산이 막 목이 메일 정도로, 그때는 파장적인 데까지 이르렀지 않느냐. 생각과 감정의 주체는 소화적인 자아입니다. 생각은 선악 시비를 가리는 주관적인 판단의 도구라면, 감정은 쾌와 불쾌를 가리는 주관적인 반응의 도구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전부 다 에고에 속한 사항이라. 생각은 두뇌의 작용이라면 감정은 가슴의 작용으로, 둘 다 현상적인 몸에서 발하는 물성의 속성으로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대화적인 자아로서,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이런 것은 대화적인 자아로서 본성, 정신, 천성이고, 현상적이고 주관적인 자아는 생각인 마음과 감정인 몸으로서 소화적인 자아입니다. 대화는 영성으로, 소화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정신이고, 텅 빈 공간이고 제로이고, 무성인 소갈이고,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몸이요 감각, 감성으로, 하나이고 일원성으로 줄기이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근본이 뿌리니까 뿌리에서 첫 번에 나온 게 하나가 줄기잖아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이자 마음인 이원성으로 가지다. 가지란 게 이쪽으로 빠지고 두 가지로 보통 많지. 첫째 두 가지고 그거 나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재료가 바탕이 되어 뿌리가 튼실하여야 줄기인 몸과 가지인 마음이 무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뿌리가 좋아야
과일도 열매가 잘 되고 벼도 마찬가지지. 뿌리가 깊어야, 뿌리가 좋아야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바탕엔 흙을 북돋아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현상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이라는 마음과 감정이라는 몸을 다스리려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대화적인 바탕과 뿌리에 해당하는 본심, 본질, 정신이 차려지고 들어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 어찌 뿌리를 갖다가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행위사학을 공부하고 견성을 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네. 바탕과 뿌리를 갖다 근본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소갈이 차야 본질이 현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원성인 생각의 모드를 일원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꿔야 무성인 정신을 감각하여 무한한 공간에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들어차 진공노유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질의 자기인 대하 정신도 현상의 자기이며 소화인 마음과 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마음과 몸을 다스리게 된다 말이지. 이렇게 되면 바탕인 흙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통하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면은 뿌리가 안 보이는 뿌리지, 현상이란 밖에 나타나 있는 뭐 그렇게 보면 되지. 네.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현상계와 영감으로 보이는 본질계가, 오감으로 보이는 건 이 현상계 밖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현상계잖아. 영감으로 보이는 건 본질계잖아.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현상과 본질이 묘하게 어울려가지고 텅 빈 가운데 주객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저 종묘를 본다 말이지. 그러면 나와 종묘가 하나가 된다는 그 얘기는 어떤 건가 하면, 저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게요. 종묘가 내 안에 들어왔냐 이거지. 산을 볼 때는 산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들을 볼 때 내 안에 들어왔느냐, 바다가 볼 때 내 안에 들어왔는 사람 같으면은 그 본질이 말이요, 선 사람이요. 그것도 보니까 결국에는 종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바다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다 본래 들어와 있는데, 에고가 있기 때문에, 에고 때문에 에고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항상 맞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제 문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나한테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지. 원래 있다 없다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네?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은 이 공부가 된 거고, 본질과 현상이 말이야 하나가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요, 아는 거 다르고 실제로 다르잖아요. 소갈이 차야 본질이 현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소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게? 소갈이 빛으로 가득 차야. 빛이지. 본태양. 본태양이지. 본태양이라는 게 뭐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는 없는 빛이요. 그게. 있는 듯 없는 있는 듯 없어. 그래가지고 알기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되면 바탕인 흙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뿌리하고 보이는 가지와 이파리가 하나로 통해 하나가 되어버려.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치란 건 뭐 풀이고 나무고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전부 다 그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 하나가 되네요. 그 유와 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그 까닭은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어서의 광명이 하늘이라는 게 그 이치 안에 모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닮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오감으로 보이는 현상계와 오감이라 눈, 귀, 뭐 촉감, 여러 가지, 후각. 후각, 눈, 귀, 코, 입, 입. 몸. 눈, 귀, 코, 귀, 입, 몸. 눈, 귀, 코, 입, 몸 하면 그게 5가지. 5가지네. 음양 오행이야, 오행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몸으로 올라올 때는 좀 차왔잖아. 차온 거를 몸으로 알잖아. 몸으로. 몸으로 알고, 작고 덩은 몸으로 알고, 짜고 싱겁고 나서 입으로 알고. 입으로 알고, 좋은 냄새는 코로 알고, 냄새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근데 왜 우리가 코가 이렇게 발달 안 했을까? 늑대 같은 놈은 말이야, 굉장히 몇십 리 밖에 있는 것도 다 찾아낸다 그러잖아. 그게 후각이가. 그 왜 발달이 했을까? 다른 데 신경 쓰니까. 그렇지. 아니야. 그 시체를 말이야, 냄새를 알아야 사냥 안 하고 공짜로 가서 먹잖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사람은 그 코가 발달 안 해도 말이요, 그 옥수수 갈아입고 감자 심고 말이야, 배 심고 말이야, 사과 심고 따먹기 때문에 그 냄새 못 맡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코가 예민하다고 하지만, 예민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익숙해버리면 거기에 그 부분의 냄새를 나중에 못 맡아보더라고요. 못 맡아버려. 그게 참 거기더라고요. 만약에 좀 냄새 구르느라고 근데 좀 오래 있어버리면 나중에는 구르는 맛이 없어져 버리지. 다른 사람들은 처음 몸 딱 들어오면 냄새가 확 나는데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좋은 점인 좋은 점이지. 좋은 점이 같더라고요. 좋은 점이지. 그 계속 나면 말 이사 가야 되잖아. 이사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게. 근데 사람들은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아주 축복받은 사람. 코가 말이야 너무 발달해가지고 말이야 몇십 리 밖에 있는 그 냄새까지 보면은 얼마나 말이야 필요 없는 냄새를 많이 맡겠어. 그리고 이거야 헷갈려. 우리는 아예 그 코가 미었지 그 비하면. 기도 걸더라고요. 너무나 귀가 너무나 소리가 민감하면 그거 뭐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뭐. 적당하니 이제 적당하니 들리고. 그래 이래 하나 둘이 알면은 이 사람 몸을 받은 게 진짜 그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내 코는 말이야 개 코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참 우리가 축복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다 내 안에 있는 님께서 다 주도하는 것 같아 그 부분을. 그것도 이렇게 되면 풍경 가운데 본질이 있고 풍경이라고 바라보는 이 풍경 가운데 본질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원칙과 활용이라는 분열이 없어 걸리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그 막 두루 소통이 되는 거지. 원칙은 본질이고 활용은 현상이라고 봐야겠지. 원칙과 활용이라는 분위기였다. 여기에서도 진공명이 딱 나왔네요. 무한한 공간에 고유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들었다. 그것이 바로 진공명이다. 나와있잖아요. 그렇게. 자, 누가 읽어봐. 품 41.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생각은 대상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이라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파장적인 반응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주체는 소화적인 자아입니다. 생각은 선악 시비를 가리는
주관적인 판단의 도구라면 감정은 쾌와 불쾌를 가리는 주관적인 반응의 도구입니다. 생각은 두뇌의 작용이라면 감정은 가슴의 작용으로 둘 다 현상적인 몸에서 발하는 물성의 속성으로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대하적인 자아로서 본성, 정신, 천성이고 현상적이고 주관적인 자아란 생각인 마음과 감정인 몸으로서 소화적인 자아입니다. 대하는 영성으로서 소화의 바탕이고 영성으로. 예, 감사합니다. 대하는 영성으로 소화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정신이고 텅 빈 공간이고 제로이고 무성인 소갈이고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몸이요 감각 감성으로 하나이고 일원성으로 줄기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이자 마음인 이원성으로 가지입니다. 제로가 바탕이 되어 뿌리가 튼실하여야 줄기인 몸과 가지인 마음이 무성해집니다.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바탕인 흙을 북돋아주고 뿌리를 튼실하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현상적인 뿌리를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예.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바탕인 흙을 북돋아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까 어떻게 읽었어? 튼실하기라고. 그거 이상하더라고. 주관적이고 현상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이라는 마음과 감정이라는 몸을 다스리려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대하적인 바탕과 뿌리에 해당하는 본심, 본질, 정신이 차려지고 들어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소갈이 차야 본질이 현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원성인 생각의 모드를 일원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야 무성인 정신을 감각하여 무한한 공간에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차 진공묘유로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들어차 진공묘유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질의 자기인 대하 정신으로 현상의 자기이며 소화인 마음과 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탕인 흙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통하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현상계와 영감으로 보이는 본질계가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텅 빈 가운데 주객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경 가운데 본질이 있고 본질 가운데 풍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원칙과 활용이라는 분열이 없어 걸리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칙을 정해놓으면 활용이 잘 제한을 받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에 이런 경지에 오게 되면 그게 서로 다투지 않는 거라. 원칙이 정해진 활용이 제한을 받는데 거기서 좀 유도리가 있다고 할까요? 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서로 통하니까 양극단이 통하니까.